이름 네. 다 잘 바꿔주셨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혹시 상품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신청을 못한 분은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라고요? 네, campai.or.kr pai.or.kr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먼저 꼭 참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참여 신청 다 하셨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오늘 끝나고 나서 선물이 팡팡팡 쏟아질 거거든요. 그래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얼굴은 다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어디 볼까요? 자, 여러분 얼굴 다 보여주셨죠? 자, 여러분 잘 보셨는지 임준서님은 학생이신가요? 자, 얼굴까지 다 보여주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명으로 다 바꾸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제가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이 교육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체험 캠프는 주체가요. 그러니까 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누군지 알려드리면 한국정책개발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이윤정화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먼저 시작할 건지 잠깐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 몇 시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몇 시까지 할까요? 네, 6시요. 역시 6시. 최고 최고. 6시. 6시까지요. 네, 잘하셨어요. 6시 맞아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6시라고 쓰셨어요. 건우 학생. 자, 6시까지 할 텐데 일정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은 10분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이때 선물이 팡팡 쏟아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 오셨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자, 네이버 클로버의 옥상훈 부장님이 여러분께 뜻깊은 콘서트를 또 펼쳐주실 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님인 유창동 교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 다음 시간에는 자, 인공지능 탐험대회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의 송은정 부장님이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김진혁 선생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포스터 잘 보셨어요? 포스터 잘 보셨나요? 자, 포스터를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밀어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셨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해내는지 여기 질문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의 예시를 보시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다 푸셔가지고요. 나중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끝나고 났을 때 또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수업이 끝나면 6시 땡 맞춰가지고 우리 김진혁 선생님께서요. 동양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이 해설의 영상을 따로 올려주실 거예요. 요거 참고해서 보세요.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특강은 토크 콘서트.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나오실지 진짜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신비롭고 재밌는 얘기, 신비롭다? 신비로울 수도 있죠? 자, 그 얘기를 해주실 짜잔 어떤 분이 오실까요? 제목이 잘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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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여운 목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네, 저는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네이버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 조금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도 드리고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 역사적인 설명 이런 거 조금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혹시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모르면 이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게요. 인공지능은 이제 AI라고 합니다. AI. AI는 이제 원래 넓은 의미로는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 매우 다양해요. 예를 들면 아까 보니까 이제 퀴즈 같은 거 많이 내던데 그런 걸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해요. 패턴 인식도 있고 아니면 이게 큰지 저게 작은지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이야기를 듣고 다음 거를 생각을 하는 추론, 그다음에 문제를 해설한다든지 새로 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이런 창작같이 예,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예전에는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란 거는 그 1950년대 이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념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기술이 이제 받쳐지지 않아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면 실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계가 지능을 가진다 이런 건 매우 이제 상상으로만 있던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제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앨런 튜링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거는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랑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과 이야기하는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판단해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기계도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이제 그 컴퓨터 기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많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게끔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工지능이 이제 왜 이렇게 지금 발달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그 1940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올 때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를 이제 연구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 1943년에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를 전기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이게 사람의 뇌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당시는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57년에 그 심리학자라는 이제 프랭크 로젠블레트라는 사람이 뇌의 신경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뉴런이 몇 있습니다. 이 뉴런을 모방하는 그 기술로 모방한 거를 이제 인공신경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인 이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고 57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AI라고 하자,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란 거는 이제 이런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과 공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어떤 측면에서 어려웠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지금 당시에 슈퍼컴퓨터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그 정도로 과거에는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처리 속도도 느리고 컴퓨팅 능력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많이 힘들어서 성능이 안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퍼셉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뇌의 어떤 기능, 뉴런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자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XOR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해서 침체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쭉 그러다가 1980년도에 다시 이제 물리학자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신경망을 새로 합섭을 하고 정보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다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경망 이론이 발달을 하면서 다시 부흥기를 맞았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의 비용도 점점 싸지고 그래서 데이터도 많아지고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공지능이 다시 붐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990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 대결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랑 이제 체스 챔피언하고 체스 대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딥블루라는 이제 슈퍼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어요. 당시 이제 딥블루라는 슈퍼 컴퓨터는 초기의 슈퍼 컴퓨터보다 처리 속도가 2배로 향상을 시켜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체스나 바둑 뭐 이런 걸 하면 뭐 2수, 3수 정도 보는데 12수까지 이제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퀴즈 쇼를 했는데 사람하고 그다음에 IBM의 왓슨이라는 컴퓨터랑 대결을 했는데 퀴즈쇼에서 결국에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겼고요. 사실 요거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혹시 2016년도에 뉴스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둑을 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세돌 구단이에요. 이세돌을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알파고라는 이제 인공지능이 4대 1로 경기를 이깁니다. 많이 놀랐죠. 그래서 야 이제 바둑도 사람을 능가하는구나. 사실 이게 알파고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듯이 인공지능도 학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알파고는 이제 바둑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계속 학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이런 이제 체스나 바둑 이런 한정적인 분야에서 지금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데 3단계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 인공지능은 특정 좁은 범위에서 특정 영역에서만 이제 동작을 하고 사람이 직접 설계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인공지능이고요. 대부분이 여기 약 인공지능에 속하고 있고 2단계는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강인공지능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지능인데 아직은 요까지는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약 인공지능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이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는 그런 초인공지능은 이제 몇십 년 후 아니면 몇백 년 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은 기술적으로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만드는 입장에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구현을 할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지능을 가지게 도록 이제 구현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안에 구현하는 방법이 머신러닝인데 이거는 이제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해서 기계가 알아서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은 아까 이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인공신경망 원리. 사람이 어떤 두뇌가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걸 알게 되는 여러분 그런 원리를 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이제 코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그 머신러닝이란 거랑 이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스크래치나 뭐 그런 거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이 네네. 이제 코드에 규칙하고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그냥 있는데. 예,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은 뭐냐면 이거 규칙을 찾는 거예요. 데이터와 해답을 줍니다. 해답을 주면 규칙을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이 아무리 이제 프로그램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건 한도가 있어요. 규칙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실제 조금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네이버에는 이제 하루에도 수천, 뭐 수만, 많은 이제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이제 욕도 있고 뭐 악플도 있고 그런데 죄송해요. 예전에는 그걸 다 사람이 일일이 읽어보고 아니면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이 들어가면 무조건 악플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쓰레기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악플이다라고 규칙을 정의해버리면 사실은 그 4번 문장처럼 인간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지구가 뭐 오염된다. 이거는 악플이 아닌데 이것도 악플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머신러닝을 적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제 댓글 데이터를 AI에 올려주고 이거는 악플이고 저건 악플이 아니야. 이렇게 몇 가지 그를 이제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고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게 이런 이제 악플에 해당되는 그 말들이 10만 개 이상의 변칙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조어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규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을 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실제로 그 악플을 이제 자동으로 찾아내는 그런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기법으로는 아까처럼 이제 이거는 악플이야, 저건 아니야라고 이제 데이터를 지정하는데 그걸 이제 인공지능에서 정답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낸 걸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이든 이제 국어든 이걸 할 때 그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해답을 보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만 주고 그냥 학습을 해서 알아서 하는 방식인데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화 학습은 일종의 게임 같은 겁니다. 아까 이제 알파고라든지 체스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이에 따라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게 강화 학습인데 게임 인공지능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머신러닝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일 지금 그래프가 보이실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예측선을 그어가지고 이 선을 그으면 이 데이터 지금 점들을 가장 가깝게 잘 지나가는 선일 거야 라는 이거를 그려내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선형회귀 문제라고 하는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선을 그을 때 그 빨간색처럼 이렇게 그으면 모든 점을 많이 비껴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예측이 잘 안 된 선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점들하고 가장 가깝게 근접해서 이제 그어 나가는 이게 이제 잘 그려진 예측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은
실제값하고 그 인공지능이 그건 예측선하고 오차를 계산해서 오차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뭘 할 수 있냐? 간단하게 보면 그 보스턴의 집값 예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런 이제 데이터를 주면 그러면 이제 그 보스턴 집값을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몇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범죄 발생수, 그 다음에 방해 개수 이런 이제 14가지 중에 이제 집값과 상관 있는 데이터를 이제 주어줍니다. 그럼 이걸 보고 집값 이것의 집값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이제 그 예측 모델을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이 데이터가에 따라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학습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예측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는 뭐냐면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한쪽은 이쪽 데이터는 이제 약간 동그란 모양이야, 저쪽은 다 X 모양이 이렇게 분류하는 두 가지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진 분류라고 하고요. 그다음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이제 선을 그어 가지고 하는 걸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류는 어떨 때 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서 와인을 분류하는 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와인을 색깔로 이제 구분하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색깔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주면 이제 와인의 산도, 그다음에 성분,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주면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면 요런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레드 와인이고 뭐 저거는 이제 화이트 와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이렇게 데이터를 다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해서 다 정답 데이터를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매우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그 딥러닝이라는 게 그래서 나왔어요. 딥러닝은 뭐냐면 머신러닝보다 조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된 기술이고 데이터의 이제 특징을 먼저 찾아가지고 이거를 그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와인에서 예를 들면 와인의 특징 정보를 스스로 이제 추출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어디에 썼냐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국제 이미지들을 이제 100만 장을 주고 이거를 전부 다 이거는 고양이야 개야 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대회가 매년 열렸어요. 그때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팀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점수를 받으면 이제 보통 한 75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대부분 인공지능이 100점 만점에. 근데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인식을 돌렸더니 당시에로 이제 85%, 85점까지 해서 많이 깜짝 놀랐고 이후에 계속 그거를 딥러닝이 발달해서 인식률 점수가 이제 97점까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 하면 보통 85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다 보니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찾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대포를 쏜다고 쳐봐요. 대포를 쏠 때 어느 각도로 어떤 속도로 쏴야 이제 가장 멀리 나갈까? 이거 그림을 보셔야지. 그러면 한 45도로 쏘면 가장 멀리 나가겠네. 그래서 이 45도라는 값이 이제 딥러닝에서 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잘 조정해서 가장 잘 예측을 한다든지 가장 잘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아까 이 대포는 그냥 예시고요. 실제는 이제 학습 그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이제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을 학습을 시킬 건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볼 건지, 뭐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 AI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가지가 아니라
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제가 여기 CNN, 뭐 RNN, 뭐 LSTM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CNN이라고 있습니다. CNN은 뭐냐면 이미지를 인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CNN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지 인식대에서 CNN이란 알고리즘을 쓴 팀이 이제 우승을 해서 그 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그보다 이제 아까 이렇게 우승한 팀보다 더 많은 이제 인공지능, 더 발달한 인공지능이 레스넷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의 층을 더 깊게 만들어서 성능을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디에 적용했냐면 저희는 이제 음성 인식에 적용을 했어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글로벌 노트라는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음성 인식도 과거에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하면 오타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2010년 딥러닝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나서 오류율이 떨어지면서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비치도 방식을 통한 이제 이미지 인식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학습시켜서 고양이와 인간을 인식시키는데 또 성공을 했고요. 저희는 아까 또 하나 뭘 해봤냐면 이제 그 보통 영화의 평점하고 리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평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대회를 좀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 나오면 이게 평점이 뭐 1점이야, 이건 10점이야,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것도 했었고요. 실제 이제 저희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그 5만 편의 영화 리뷰와 평점을 AI 학습용으로 가공을 해서 저희가 그 구성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딥러닝을 활용해서 거래량을 예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네이버 페이가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의 거래량 예측 그래프입니다. 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 사용자들의 결제 요청량이 시간과 날짜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하는데요. 네이버 페이의 카드 결제는 사용자의 거래량 패턴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형 회귀 방식의 예측 모델인데, 이제 특정 선형 회귀를 쓸 경우에는 특정 상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판단했는데, 이거는 좀 예. 죄송합니다. 예,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생활 폐기물을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딥러닝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주면 이게 플라스틱이야 아니면 이제 종이야 뭐 이런 거를 분류하는 것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그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와요. 상품 이미지들이 올라오면 이거는 옷이야, 이거는 뭐 바지야, 뭐 이런 걸 분류하는 걸 예전엔 다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들이 하도록 적용을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또 그 2016년도에는 이런 이제 그 번역 기술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기술에는 이제 그 머신러닝이 아니라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 성능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번역이 부자연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그 번역가들이 한 거 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세대 엔진으로 제가 넘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1세대 엔진은 보통 이제 그 저희가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음량 모델과 언어 모델 기반의 이제 엔진인데 이거는 이제 음성 비서나 챗봇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세대 엔진은 이제 네스트 엔진이라고 이제 엔드 투 엔드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음성 메모라든지 영상 자막 생성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이제 클로바 노트라고요. 노트인데 이제 음성 녹음을 바로 회의로 바꿔주는 그런 노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음성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 목소리가 똑같은 걸로. 그래서 짧은 시간에 녹음으로도 이제 목소리를 구현하는 이제 그 클로바 보이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는 이제 그 아나운서라든지 배우의 목소리도 저희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꾸로 이제 일반인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그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 일반인 목소리는 한 40분의 분량의 녹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동영상을 만들 때 이제 목소리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가 글로벌 더빙을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글자 문제도 내기도 하는데 이제 글자 이미지 속에 있는 글자가 뭔지 찾아낸 이제 그 OCR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CR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씨 쓸 때 글씨를 만들어내려면 사람의 이제 글씨 우리가 이제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씨가 11,317글자인데요. 이거를 다 글씨체로 만들려면 11,317개의 글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제 한 256자의 글자만 주면 그 손글씨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을 좀 더 뛰어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퍼클로바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빠르게 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슈퍼컴퓨터는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는 그 뉴스로 치면 50년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거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별도의 시나리오가 없이도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하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이제 학습하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는 이제 AI의 전문가들을 많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이 언젠가는 네이버에 와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옥상은 부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여러분 먼저 유창동 교수님 소개해드리면요. 카이스트 들어보셨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고요. 주로 연구하는 것이요. 딥러닝, 아까 전에 배웠죠? 신경망 원리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오디오 음성처리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신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학 학회장으로 계시고 비디오 튜터링 테스트 인공지능 센터장님으로 계신다고 하네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여기 채팅 박스에다가
보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입니다. 어우, 목소리 너무 좋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서 발표하신 분의 어떠한 요약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 박스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세계로 갑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자신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못생겼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기관이 카이스트의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지금 선생님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으로 있고요.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랑 많은 것을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아래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은 그리고 또 제 사진이 마음에 드는 분은 이메일 하나 좀 보내주세요. 사진 마음에 듭니다. 예. 아니면은 사진을 좀 바꿔달라. 자, 일단 여러분들 아마도 위인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네, 위인전 진짜 많아요. 위인전, 고개를 또 흔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위인전 그래도 몇 개는 좀 읽어봤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누구인지, 뭐 태계 이황이 누구인지, 신사임당이 누구인지, 이런 분들 이런 위인전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위인들 많은데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몇 분을 골라서 우리 지폐에다가 이렇게 인물을 올리죠. 그래서 1,000원짜리에 태계이황, 5,000원짜리에 율곡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외에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인 중에서 정말 대단한 위인들만 이 화폐에 있죠. 근데 이 화폐, 이 지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50파운드, 50파운드면은 한 7만 원, 8만 원짜리 그 지폐인데요. 새로 만들었어요. 한 2년 전에. 거기에 이분을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분 성함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있기 전에도 기계가 만약 사람처럼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 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분은 여러분들 혹시 뭐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이제 독일군이랑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싸우는데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서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폐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인공지능을 처음 생각하신 분이라서 화폐 이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50파운드라는 화폐를 만들고 이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대단해요. 이분은 옛날 분인데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엄청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훌륭한 분이지만은 화폐에다가 사진을 화폐에다 사진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화두가 되면서 이분을 좀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화폐에다 올렸습니다. 화폐에다 사진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내용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이 알란 튜링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기계가 사람이 지능이 필요한 작업.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지능이 필요한 작업. 여러분들 게임 하는데 개가 그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장기를 개가 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람이 생각이 필요하죠.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생각이 필요하죠.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한 작업을 기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술이고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에다가 옮기는 것을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요새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을 하려면 뭘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차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 인식, 검출 이러한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혹시 스마트폰이랑 대화하신 분 있어요? 오! 혹시 집에 또 뭐 진이라는 TV를 켜고 껐다 켰다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랑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손 드시네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은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러한 기술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아듣고 우리한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술을 음성 합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로봇가 스스로 알아서 밖에 나갔다가 오고 바깥에 있다가 또 스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려면은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기술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을 로봇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준 몇 가지 기술, 주변 상황을 자동차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물체 인식, 검출을 해야 된다. 검출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말을 알아야 되니까 음성 인식, 이것도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음성 합성도 인공지능이다. 그 다음에 로봇이나 자동차가 스스로 자기의 그 위치를 파악을 하고 가는 길을 알아내야 되니까 그것도 인공지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게 알파고예요. 알파고라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이라는 분,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바둑을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같이 게임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게 알파고예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바둑에서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롤? 아니요. 스타크래프트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타크래프트 2도 프로게이머보다 더 잘해요. 예? 2016년도에는 알파고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바둑을 잘하더니 이제는 스타크래프트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알파고, 스타크래프트, 바둑과 스타크래프트도 잘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가상 비서라고 하는데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시리야 오늘 날씨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갑니다.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둑,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암이 걸렸을 때 암에 대한 치료, 진단, 이걸 도와주는 또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걸 전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DNA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약을 처방해주는 인공지능이 새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옆에 있는 철수랑 똑같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맞는, 여러분 체형에 맞는 약을 먹고 빨리 감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사람 말소리를 이해하고
뭐 경로를 탐색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 영수증 있죠? 어디 가게에 가서 뭘 사면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그 점수들을 다 기록하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또 사진을 찍어요. 그것도 데이터예요.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규칙 기반의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영수증이랑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기록, 책 그냥 던져주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 학습을 해서 지식이 풍부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좋죠. 바둑을 하는데 바둑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공지능이랑 계속 같이 좀 놀아주면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도 스스로 조금 연습 게임을 하면은 계속해서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데이터 기반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을 심어주는 규칙 기반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옛날에는 이 기계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랬는데 그거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스스로 그냥 책만 읽고 학습을 해서 지식을 쌓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배우는 시대랑 예전에 규칙 기반의 누구한테 어떠한 정보를 듣고 하는 그 시대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책을 읽고 가르쳐 줬어요, 컴퓨터한테. 아,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발이 있고 꼬리가 이렇고 뭐 줄무늬가 이렇게 있고 뭐 크기가 이래. 그리고 대머리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좀 아주 못돼 먹고 뭐 이런 사람은 구두쇠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일일이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야, 기계야, 내가 가르쳐 준 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려봐. 그리면은 왼쪽밖에 못 그려요. 왼쪽이 어떤 거예요? 배운 걸 그대로 이제 그린 건데 만화밖에 못 그려요. 근데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면은 야, 이거는 호랑이야. 이거는
강아지야. 이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머리야. 이 사람은 구두쇠야. 이런 사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저거는 호랑이구나. 저건 대머리구나. 일일이 대머리가 머리가 없고 뭐 눈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보여주면. 그리고 가르쳐 주고 야, 이제 호랑이 한번 그려봐. 대머리 한번 그려봐. 그럼 오른쪽을 그려준 겁니다.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 사진 같이 보이죠?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왼쪽은 여러분들이 잔소리해서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호랑이야. 아니다, 이다만 가르쳐주고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게 더 훌륭한 그림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칙 기반이에요? 아니면 데이터 기반이에요? 데이터 기반이요. 네, 맞아요. 데이터 기반.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뭘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보여줘도 성능이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는 많이 보여줄수록 더 잘 그리고 더 상황 판단을 더 잘하고 더 판단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스타크래프트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발음 되게 네, 말씀해 보세요. 말씀 못하네. 채팅 박스에. 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릴 수 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멋없게 사진을 찍어요. 여기 왼쪽에 요 사진인데 그냥 보통이야. 그래서 이 사진의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보고 야, 좀 멋지게 좀 한번 바꿔봐 하니까 이렇게 사진을 바꿔줬습니다. 이걸 화풍을 그림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이 스타일 중에서 이 스타일은 내가 많이 본 스타일인데 고흐 네, 밴 고 여기 10번이 밴 고 스타일이에요. 화풍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림도 아까 전에 이제 멋지게 그릴 수 있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멋지게 그리게 하는지 제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면 정말 천재예요. 인공지능 G가 있고 인공지능 D가 있어요. 서로 경쟁을 붙일 겁니다. G한테 그냥 쓰레기를 던져줘요. 그리고 야, 이 쓰레기를 갖고 멋진 그림을 그려봐.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습니까? 안 그려요. 우리 모두 누가 시키는 거 절대 하기가 싫어요.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죠? 맞아요. 근데 진짜 어떤 사진, 우리 있는 그 사진이랑 G가 만들어준 사진이랑 D 보고 평가를 하라고 그래요. 누가 잘 그렸는지. 그러면 항상 이 D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사진을 선택을 하겠죠. G가 만들어낸 사진은 절대 선택 안 합니다. 그랬더니 G가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지기 싫어. D한테 절대 지기 싫어. 그래서 얘가 점점 잘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그랬더니 D가 모르는 거야. 인공지능 기술자는 헤헤헤 웃어요. 왜 웃을까요?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싸움을 붙이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 난 누구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는 특정한 거니까. 다 그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그린 거예요. 진짜요? 네. 이것도 봤어요. 사진에다가 표정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마음대로. 그리고 사진 갖고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안경을 쓰고 있는 와, 사람,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 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상을 다. 잘 들어보세요.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 남자를 뺐어요. 대박. 더하기 여자를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안경을 쓰고 있는 안경 더하기 여자. 그렇죠. 어? 자, 웃고 있는 여자, 무표정인 여자, 더하기 남자 하니까 뭐가 나와요? 웃고 있는 여자. 웃고 있는 남자. 웃고 있는 남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림을 또 합성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이 뭐예요? 모나리자.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사진을 또 합성을 시킬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렸지만은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거기에다 파란색을 그렸어요. 하늘을 그립니다. 밑에 초록색을 그렸어요. 바닥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방을 샀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난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질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합성? 인공지능이 그 질감을 또 바꿀 합성.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있어요?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좋네요. 그런 거 갖고 사진 많이 찍죠? 있어요. 네. 사진 별로 안 찍어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많이 앞으로요. 그러면은 사진이, 글도, 사진을 설명하는 글도 만들어줘요. 자,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요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해요. 아이, 2017년도에 허리케인이 3,000명을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피해가 너무 방대해서 피해 지역을 비행기를 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을. 디지털 영상지. 아마도 마을. 아니야. 이거 잘 보시면은 여기 집이고 홍수에 완전히. 맞네. 근데 인공지능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응? 똥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못해요. 인공지능이 있어서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죠.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혹시 꼭대기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스티븐 잡슨인가? 스티븐 잡슨. 아니에요. 이분은 스티븐 허킨스인데, 아, 맞다. 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 영어. 인공지능으로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떠날 건데. 여러분들이 저거 벌레 녹아 있어. 인공지능에 벌레가 왜 대해서 나와 많은 진짜 관심을 벌레가- 갖고, 네네. 벌레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이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무슨 공부를 잘해야 공부해요. 되는지요? 우리 과학, 수학, 영어, 과학, 수학. 수학을 모두 아주 다. 잘해야 돼요. 모두 다. 모두 다 아니에요. AI? 컴퓨터를 많이 코딩. 사용해야 돼요? 코딩? 일단은 수학을 좋아해야 돼요. 아주 저는 될 수 잘할수록 없을 거 아니에요. 수학을 좋아해야 돼요. 줄수 있어.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수고했어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체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제페토 수업을 해주실 우리 선생님은 동양고등학교 김진혁 선생님인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쳐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요즘 핫한 메타버스인 네이버 제페토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지요? 메타버스의 메타는 메타인지를 뜻하는데요. 이는 인지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암. 표현이 너무 어렵네요. 한마디로 메타는 초월을 뜻해요. 즉, 거대하다, 넘어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는 뭘까요? 사람이 여러 명 탑승하는 버스를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메타버스에서 버스는 유니버스의 줄임말로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바타로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제페토 시스템에서 저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제 아바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제페토라고 들어본 친구 있어요? 네.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아니, 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네요. 무슨 혹시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알고 있죠? 네. 잘해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어때요? 게임 안에서 직접 내가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을 뭐 작동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페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게임처럼 접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 제페토 네이버에 있는 제페토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검색을 해서 보여줄게요. 네이버를 들어가서 주소창에 직접 입력을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서 여기다 한글로 제페토라고 검색을 하시면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컴퓨터로 할 게 아니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이런 걸로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네이버 제페토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 부분에 봤던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페토는 우리가 이제 태블릿, 모바일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요 그림 어떤 건지 아시죠? 사과 애플이요. 먹다만. 네, 맞아요. 아이폰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구글 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네, 다운로드를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그 태블릿 화면까지 같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페토라는 시스템을 짧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혹시 제페토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귀여워. 네. 네, 맞아요. 지금 어떤 친구가 이제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화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에서 알아요. 네, 맞아요. 피노키오를 만든 목수 할아버지 이름이 바로 제페토예요. 그러면 제페토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증강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 혹시 VR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VR 체험. 네, 우리 안경 집에 VR이 이만하게 있어요. 네, 안경 큰 거 쓰고서 이제 뭐 3D로 이제 체험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3D로 된 아바타를 이용해서 즐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뭐 SNS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이런 걸 떠올리실 수도 있고 친구들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이제 SNS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페토라는 거는 아바타라는 그림을 캐릭터를 가지고서 그 외모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또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용해서 꾸며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친구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준비를 해봤어요. 왼쪽 화면은 이제 앱스토어에 아이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간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이거 여기 만들면 겁나 뜨겁다. 뭐가 많이 뜨거운가 보죠? 이준아, 플레이스토어 이게 뜨거워지니까. 음소거 해주세요. 이거 플레이스토어 점점 들어가서 쭉 이렇게 되면 이제 뜨거운 거 참다가 얼굴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검색, 오른쪽에는 여기 입력하는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제페토라고 여기 선생님이 한글로 써놓은 거 있죠. 선생님, 저 그런데 이거 아이패드 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선생님, 렉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인터넷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올 시간이고 해가지고 아마 좀 속도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선생님 목소리는 잘 들리죠? 지금은 들리는데 방금 전 거 다 네. 뭐였더라 다 못 들었어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아이폰 쓰시는 읽고 친구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제 선생님 보이는 요 화면처럼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색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다 한글로 제페토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은 요거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나타낸 건데 이런 화면으로 나타나고요. 안드로이드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그림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설치 아니면 여기 받기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 어플이 이제 여러분들 태블릿에 설치가 될 거예요. 아마 설치하는데 선생님 아침에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이미 네, 얘기하세요. 저 플레이스토어 그거 제페토 그거 깔려면 엄마한테 사용 권한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잠깐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면 그냥 많은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해놔서 그러면 좀 필기를 해놓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어렵진 엄마가 않거든요. 그냥 그게 안 네. 된다고 막아놓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선생님, 네, 저 중간에 얘기해보세요. 제페토하다가 접었어요. 제페토 왜 할만한데? 엄마가 하지 말래요. 아, 재밌어서 그랬구나.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게임 같은 저도 건데 원래 한번 해요. 진도를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선생님, 저도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일단 제페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이 요 영상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보다도 더 핸드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을 잘 만지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끝나면 여기가 이제 열기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열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으로 이제 바뀌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는 약관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모두 동의합니다. 요걸 눌러도 되지만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요거는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굳이 체크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체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의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캐릭터 이름이라고 깜빡깜빡 거리는데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키보드 화면이 나오고 거기다 이제 이름을 쓰면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닉네임은 뭐 캐릭터 이름 닉네임이라고 하죠. 닉네임은 나중에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은 지금은 예시로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인공지능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체험 1과 인공지능 체험 2라는 캐릭터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페토 안에 있는 그 나의 캐릭터의 생년월일을 좀 얘기를 해주래요. 캐릭터가 생성되는 날짜를 생년월일로 잡아도 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 본인의 생년월일로 했고 요거 이제 공개되지 않으니까 좀 정확하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 만드는 게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여기 요 화면 딱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요? 요 화면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머니, 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제페토라는 시스템 게임을 해서 돈만 내고. 게임이라고 하기보다 여기는 이제 접속만 했을 때 하루 접속하면 50, 이 두 번째 연속으로 하면은 200, 3일 연속이면 500. 네, 출석 체크하듯이 이렇게 네, 어떻게 떠요? 아, 그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 화면인 것 같은데 지금 친구는 근데 굳이 로그인 지금 할 필요 없이 일단 한번 선생님 하는 거 한번 잘 보고 아마 여러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매일 접속을 하면 이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인트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캐릭터를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게 아이폰에서 만든 선생님의 캐릭터, 오른쪽에 있는 구글에서 만든 선생님의 캐릭터인데 두 개가 좀 특징도 없고 생긴 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나만의 스타일에 따라 아바타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자, 그때는 여기 보시면 눌러서 캐릭터 꾸미기라고 약간 이 에메랄드 빛깔의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캐릭터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서우 학생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이거 좀 이게 깔리는데 좀 늦어서 했는데 이거 지금 이거 보호자 동의 확인 이런 게 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부모님이 이제 어플 설치나 이런 부분을 좀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고 나중에 끝나면 부모님 동의 얻어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다시. 자, 그럼 여기 이제 눌러서 캐릭터 꾸미기, 여기 캐릭터 아이콘을 터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페이지가 한 번에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캐릭터 터치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처음에 화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 캐릭터로 이제 들어가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라는 걸 해요. 결제는 이제 보석과 캐시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마이라고 있어요. 마이라고 있는 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선생님은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안경을 선택을 했으면 헤어스타일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헤어스타일이랑 가장 비슷한 요 헤어스타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요렇게 이제 캐릭터가 해서 바뀌어서 선생님 얼굴과 좀 선생님보다 좀 더 이 친구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위쪽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유료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는 부모님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 유료로 결제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처음에 주어지는 그 7,500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제 좀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인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톡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제페토 시스템 한번 쭉 둘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실시간 추천 피드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뭔지 모르는 무언가가 있고 친구와 함께 플레이, 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뭐 찰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만들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친구 추가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죠? SNS라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친구들이랑 팔로우하고 뭐 팔로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제 선생님도 친구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친구를 초대할 거냐? 뭐 여기 추천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팔로우 신청을 맺어도 되지만 직접 위에 있는 친구 아이디나 이름 검색이라는 그 약간 회색으로 된 데 있죠? 그 부분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아이고야 화면이 넘어갔네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이 실제 쓰고 있는 제페토 아이디인데요. 그래서 제페토 선생님의 실제 캐릭터를 팔로우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으면 당연히 뭐 더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페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제페토를 좀 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여기 찰칵 붓으로 표현해 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멋진 포즈로 변신 중 막 이렇게 뜨죠. 뜨면서 지금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이쪽에 있는 게 선생님 아바타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선생님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이런 친구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같이 노래도 나오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배경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춤추는 거다 보니까 연습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 음악을 또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밑에 삭제,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베이비 샤크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베이비 샤크 어떤 노래예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마 여러분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이가 참 좋아하는 노래라 선생님도 요 캐릭터로 한번 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이라는 거라면 여기 보이세요?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링크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동영상 파일로 이제 저장이 돼서 지금 8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8초짜리 영상이 됐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SNS라고 했으니까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업로드도 할 수 있겠죠? 게시물 쓰는 거예요. 해서 이제 제페토는 처음이니까 제페토는 처음이에요. 라고 선생님도 글을 한번 써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시태그 여러분들 아마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들은 해시태그를 써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이런 다른 피드들도 여러 번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 있고요. 어떤 친구가 만든 이렇게 춤추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아까 처음 우리 영상에서 오른쪽 아래에 선생님 캐릭터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 그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만들기를 터치하고 카메라를 누른 후에 여기 액션을 택해주면 지금 요건 어떤 화면이냐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멈춰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핸드폰 카메라에 사람을 얼굴을 인식을 해주면 그 얼굴의 동작에 맞춰서 얼굴의 모양이 바뀌어요. 표정이. 지금 여기 보면 막 눈도 깜빡거리고 입도 막 입꼬리를 올렸다. 고개도 갸우뚱 갸우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얘를 녹화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녹화하면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인스타그램에 올리듯이 게시물로 올릴 수가 있는데 녹화했을 때의 단점은 1분짜리 영상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1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녹화가 종료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만든 영상 한번 봤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본 것처럼 그런 부분도 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면 월드라고 있죠. 이 월드라는 거, 월드는 세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월드라는 곳에 한번 입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월드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먼저 스키 점프라는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월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의 세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되게 어때요? 여기 게임하는 화면처럼 보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 동그라미가 방향키, 키보드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내가 캐릭터 움직일 때 사용하는 방향키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위로 향해 있는 요 화살표는 점프를 얘기해요. 처음에 선생님 여기서 그냥 점프 누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를 터치를 하면 레디가 나오면서 3, 2, 1 하고서 스키 점프가 시작이 돼요. 이때 화면을 막 빠르게 터치를 해주면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고요. 스키 점프 끝나는 거에 맞춰 점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선생님이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요. 자, 되게 게임하는 것처럼 화질도 좋고 그래픽도 되게
멋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착지할 때도 이제 도착을 하면은 선생님은 30.00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이 점수가 이제 기록이 되고 해서 이런 점수들로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해서 만약에 이제 다른 월드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방문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뭐 방 나가기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 제페토 친구예요 라는 곳에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무언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아이콘이, 캐릭터가 나왔지만 월드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때는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꼭 잡은 상태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키보드 구성은 똑같아요. 자, 여기 왼쪽은 방향키, 오른쪽은 점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하단에 보면 메시지를 입력하세요라고 있어요. 지금 친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월드 안에서 만난 이 캐릭터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메시지를 입력하세요를 살짝 터치하시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 만났으니까 안녕.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채팅창에 이렇게 딱 나오고 머리 위에 어때요? 말풍선을 달고 있죠? 그리고서 나는 떠났는데 이 친구가 뒤늦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화면에 아마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여기서 친절한 덕희씨였네요. 그 친구가 안녕 그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이 나와서 공을 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점프도 뛰고 이렇게 해서 좀 굴려보면서 좀 제페토랑 친해지기 위한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가 어떤 거냐면은 스튜디오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제페토 어플로 로그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당신의 아이디어를 제페토에서 구현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 시작하기를 누르면요.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뭔가 되게 갑자기 어려운 모양으로 좀 바뀌었죠. 여기서 요 만들기 버튼을 한번 딱 클릭을 하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이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캐릭터를 꾸밀 때 옷을 입거나 안경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을 직접 제작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 판매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월드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스키 점프 해본 것처럼 그런 다양한 월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건데 아까 선생님은 고등학교 뭐 언니, 형, 오빠 이런 친구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줌이나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요즘 제페토가 핫하니까 제페토를 이용해서 이제 월드를 한번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다음에 만든? 이게 만드는 게 제가 여기서 한번 직접 보여줄게요. 선생님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단 제페토 스튜디오를 누르면 지금 화면 보이죠? 여기서 시작하기라고 나오면 QR코드가 나와서 이 QR코드를 제페토가 설치된 핸드폰에서 지금 어떻게 핸드폰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로그인 할까요? 나오면 로그인 버튼을 딱 눌러줘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 만들기를 딱 누르면 아까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얘기했죠. 아이템을 클릭을 했는데 인터넷 좀 느리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뭐 템플릿으로 쉽게 아이템을 만들어 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 끄고 제가 대충 설명을 해주면 이런 옷을 가지고 이제 만들 거야. 그 다음 뭐 얘를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나름의 글자를 쓰던 이렇게 해서 친구들 요거 한번 사서 입어봐. 내가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또 진행이 되진 않지만 여기 내 컨텐츠로 들어가서 여기 월드에 보시면은 선생님도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네 학교 가지고서 이제 출시 상태가 임시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여기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뭐 커버 사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뭐 다양한 스크린샷, 뭐 월드 안에서 판매할 상품,
그다음 뭐 파일도 등록을 해야 되고 과정이 좀 까다롭고요. 이걸 하고서 여기 심사 제출하게 하면 네이버에서 이걸 심사해서 이게 제대로 이거 이렇게 월드를 만들어도 될지 이런 평가를 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아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월드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이런 것도 한 번쯤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다양한 뉴스들의 헤드라인을 가져왔는데 아마 길 가다가 이디야 커피라고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나 여러 어른들이 이제 커피 마시는 그런 곳인데 이디야 커피도 제페토라는 곳에 안에 가상세계 매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구매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시죠? 거기 회사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페토라는 곳 안에서 하나의 월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품백, 구찌백 이런 것도 실제로 제페토에서 판매하는 걸 봤더니 한 1,500원,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실제 명품을 사는 것보다 캐릭터에서 이제 캐릭터에다 내가 가방을 사줄 거야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아이템 정도는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 지금까지 네, 질문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여기 제페토를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제페토.me라고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여기에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네. 네, 요거를 딱 누르면 이런 식의 화면이 바뀌고 여기서 시작하기 핸드폰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모바일로? 이거는 핸드폰에서는 좀 힘들어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요 웹사이트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기라는 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제페토라는 공간 만들어 놨고 여러분도 이제 캐릭터를 하나씩쯤은 만들 테니까 우리 제페토에서 만나요. 여러분, 캠프는 재밌게 참여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까요? 라는 주제였어요. 해서 우선 첫 번째로 질문은 도움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라는 문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문제 상황은 한 친구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쓰레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통에 뚜껑이 닫혀 있다면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은 쓰레기통에 우리가 이제 초음파 센서라고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이런 식의 반응이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쓰레기통에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았어요. 해서 가까이 접근하면 쓰레기통이 열리는 그런 쓰레기통이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실제 물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온 물건에서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동그라미 부분에 센서, 아까 말한 초음파 센서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쓰레기통이 만들어져 여러분들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쓰레기통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친구들도 되게 괜찮은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아이들 충분히 제출하셨겠죠? 자, 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우리 캠프는 재밌게 참여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학교 구성원 중 대상을 한 명 설정하고 선정한 대상이 학교 생활 중 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한번 정의해 보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한 가지를 다음 조건에 맞게 제시하여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설정을 했냐면 교실에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한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친구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엄청 잘 줍고 매우 봉사적인 그런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청소를 하고서 쓰레기를 양손 가득 쓰레기를 주웠다는 상황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쓰레기통 뚜껑이 안 열리게 된다면 어때요?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만약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면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열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통에 약간의 충격, 쓰레기통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발로 톡 찬다든지 이런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때 열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생각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순서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당연히 순서도니까 시작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첫 번째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쓰레기통에 가까이 가면 열린다 였으니까 초음파 센서라는 그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떤 판단이냐? 쓰레기통과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먼지. 사실 이 가깝다 멀다도 약간의 정확한 숫자로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멀다면 아직 쓰레기통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거니까 쓰레기통은 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다가 쓰레기통과의 거리를 했더니 가깝네?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에 가까이 사람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려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통이 뚜껑이 열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레기통의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봤어요. 쓰레기통 뚜껑이 열린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쓰레기통의 뚜껑이 닫힌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5초의 경과 후 자동으로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통 뚜껑이 닫혔으니 끝났네요. 자, 이게 선생님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아까 충격이 가해진다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자,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는 쓰레기통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다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없다로 해서 되돌아가고, 쓰레기통에 충격이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툭 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쓰레기통의 뚜껑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5초 정도 후에 쓰레기통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면 끝이 나는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쓰레기통은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부분에 초음파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손을 가까이 대든 아니면 신체의 일부분을 가까이 가게 되면 사실 신체가 아닌 이런 아무런 물체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체가 가까워지면은 뭐가 왔구나 라고 해서 쓰레기통이 오른쪽 사진처럼 자동으로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한 5초 정도 후에 쓰레기통이 다시 닫히는 이런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자, 열심히 설명해 준 우리 김진영 선생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진짜 저도 여러분 캐릭터 만들었어요. 그 사이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퀴즈 지금 6시가 넘어서 여러분 살짝 배가 고프시죠? 마지막에 퀴즈 3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아까처럼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는 거 아시죠? 엄마 나는 안 해도 되지? 자,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아직 페스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특강인 토크 콘서트에 네이버 클로바 옥상훈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도 말씀 다 들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강의했던 옥상현 네이버 부장님이 소개했던 네이버 인공지능 이름은 뭘까요? 자,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자, 뭘까요? 자, 맞았어요. 역시 저희 최고인 것 같아요. 클로버 맞았어요. 자, 정답자는 아마 이제 맞아요. 저희 선물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 총 20개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게 꼭 많이 맞추셔야 돼요. 네. 네, 뭐라고 하셨는가요? 네. 인공지능 자동차가 있대요. 여러분 자동차래요. 자, 꼭 맞춰주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우리 구글의 송은정 부장님이 소개했던 구글 머닝러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빨리 맞춰주세요, 여러분. 아까 배우셨죠? 누구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따라 있었죠. 여러분 빨리 맞춰주세요. 네, 맞았어요. 네. 네네, 정답이? 정확한 정답이? 자, 정답은 티처블 머신이었죠. 여러분 잘 맞춰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또 강의해 주셨던 동양고등학교 김진혁 선생님이 소개했던 네이버 아바타 세계 3D 월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팬트 진짜 빨리 맞춰주시네요. 자, 정답자는 지금 연구원님께서 순서 정하셔가지고 푸짐하게 선물 드릴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기억나시죠? 인공지능 이걸 보여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요 모양의 인공지능 자동차라고 하네요. 여러분 진짜 최고죠?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고 상품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참여 신청 필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참여하지 않은 분은 꼭 하셔야 되신다는 거. 자, 근데 참여는 어디서 한다? 다시 한번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도 꼭 하시고 여기 나왔죠? campfire.or.kr 그리고 방금 전에 지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이 문제 꼭 풀어서 어디에 올려달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거 올려주셔야 되고 한글 파일이나 여러분 사진 있죠? 사진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프시죠? 자, 진짜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선물 팡팡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